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까먹는 상품에 가입하신 거죠. 그러네요. 왠지 목돈 이 돈을 자꾸 생활비로 쓰면 내 재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물가가 오를 때 좋은 국채가 있어요. 저희 그 단위 TV 시청자층이 이제 50대 전층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가장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제 안전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안전한 투자 방법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예금이에요. 예. 근데 대표님 책에 예금은 절대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은행 예적금이 좋았던 시절을 보냈거든요. 과거에 보면 그렇죠. 아주 금리가 고금리. 제가 그랬어요. 그죠? 제가 신입 사원들 할 때 우리 선배들 은퇴하는데 그때 뭐 재형저축 넣으면 예. 뭐 그 13% 14% 했고 우리 또 선배들은 나가서 예금 이자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예.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예. 했는데 지금은 그게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금 보장이 필요한 타이밍이 있어요. 저기 이제 기간이죠. 네. 네. 내 돈을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어디다 좀 맡길까 네. 할 때는 원금 보전이 돼야 되죠. 네, 네. 왜냐하면 한 달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주식형 자산, 위험형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네. 한 달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안전자산인 거죠. 이때는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 돈을 맡겨놓는다. 그죠? 네. 줄어들지 않고 뺏기지 않고 맡겨놓는다. 이 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10년, 예를 들면 10년일 때 네. 가끔씩 또 이제 그런 질문을 저도 받아요. 10년 만기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대요. 네. 그런데 이자를 뭐 2점 몇 %인가 최저 보증을 해준대요. 네. 근데 거기는 또 사업비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2%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10년짜리 상품을 10년짜리 시간에 네. 2%를 기대하면서 네. 돈을 묻어 놓는 것은 그것이 이제 그분은 당연히 원금 보장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거죠. 맹목상으로는 네. 맹목상으로는 내 원금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정도 불어나는 돈으로는 네. 10년 뒤에 실질 가치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 인플레이션 물가 뭐 2% 이것은 또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돈의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체감하는 돈의 가치 하락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10년 뒤에 이분은 2% 금리를 믿고 원금 보상이 된다고 믿고 가입한 그 상품은 10년 뒤에는 무조건 하고 실질 가치로서는 하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확실히 원금을 까먹는 상품에 가입하신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돈을 5억 있었으면 예전에는 서울에서 조금만 대출 받으면 집을 한 채 살 수 예. 있었는데 예. 지금 그게 막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내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반이 떨어진 거죠. 또 이제 밥값도 그래요. 그냥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게 이 점심 밥값 있잖아요. 한 6년, 7년 전만 해도 대체로 4,000원, 5,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무실 주변에는 8,000원, 9,000원, 만원 그래요. 예. 그러면 밥값도 거의 2배 올랐으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화폐 가치가 시간에 따라서 이게 증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라면 사실 10년은 꽤 긴 그렇죠. 시간이거든요. 엄청 긴 시간이죠. 엄청 네. 긴 시간이고 지난 자본주의 역사를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면 10년 정도 주식형 자산에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없습니다. 그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에 내 돈을 묻어두려면 네. 당연히 돈 가치 하락되는 이상으로 벌 수 있는 네. 그 상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단순하게 숫자로 찍히는 그것만 가지고 이게 안전자산이다라고 판단해서는 특히 시니어분들께서는 그렇죠. 아주 위험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은퇴자들 이제 지금 은퇴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수명은 늘어나는데 은퇴 연령은 점점 빨라져서 그 공백 기간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이 공백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건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을 이제 만들어내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목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투자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하다 보니
그런 분들이 평생을 모은 자산을 부동산 투자 잘못해서 한 방에 힘들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목돈을 가지고 안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 목돈을 이 은퇴자들은 어떻게 안전하게 연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은 우리 시니어 세대 분들이 참 연금을 만드는 일에는 소홀했죠. 네, 그렇죠. 예, 소홀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은퇴 시니어가 되어서 은퇴 생활자로 돌아가 보니까 네. 연금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우리가 주로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을 200, 300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 부러운 거죠. 그렇죠. 너무 부러운 건데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부러워하고 있지만 정작 나는 부동산이든 내 예금이든 네. 또 자산의 목돈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왠지 목돈인데 네. 이 돈을 자꾸 생활비로 쓰면 내 재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바심이 생기는 그렇죠. 네. 심리적인 네, 압박.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못 써요. 못 쓰고 또 투자도 안 해봤죠. 네. 이 돈 가지고 뭘 투자를 하는 것도 계속 또 불리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두렵죠. 왜 그렇게 불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돈을 안고 끌어안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네. 그분들이 살아왔던 정서가 그랬어요, 그죠? 네. 예, 연금 준비를 잘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 네. 또 목돈이 있지만 그분들은 정말 안 쓰고 살았잖아요. 네. 안 쓰고 자식 생각 그러면서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돈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하던 특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던 이런 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쓰는 네.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을 목돈을 자꾸 연금화 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네.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쳐요. 네. 만약에 금액이 커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네. 10억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당장에 쓰지 않을 돈들이 많죠. 네. 그 정도 되면 네. 한 3년, 5년 때로는 10년 정도 네. 내가 가진 목돈 중에서 이 정도는 그 동안에는 쓸 일이 없어. 네. 라고 하는 돈을 지금부터라도 네.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연금저축펀드라든지 네. 이런 상품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이제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추천드려요. 네. 물론 이제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제 생각에. 그거는 네. 뭐 또 부동산 전문가이신 네. 조건이 돼야 예, 되니까.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연금저축펀드 같은 것들을 월적립식으로 왜 한 방에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내가 가진 목돈의 일부를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는 재원으로 네.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거기서 매달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좀 써야죠. 그렇죠. 네. 예, 생활비로 쓰는 것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아니 내가 벌어서 내 돈 쓰는데 그렇죠. 네. 그죠? 네. 네, 편안하게 누리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부터라도 연금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상품에 가입.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네. 어쨌든 여윳돈이라는 전제하에서 네.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들이 많아요. 네. 배당을 많이 주는. 예컨대 네. 미국은 한국과는 더 많이 배당 정책이 즉 주주 친화 정책이라 하죠. 네. 배당 정책이 뛰어난 높은 나라죠. 네. 그래서 미국에 배당을 많이 주는 이 기업들은 네. 심지어 뭐 10%가 넘게 연 배당을 그래요? 주는 기업들도 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잘 보아야 하는 것이 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배당이 높으면 또 여러 가지 재무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므로 네. 적당한 배당. 네. 그럼 적당한 배당이라면 제 생각에는 한 4%, 5%. 4, 5%. 네. 4, 5% 주는 기업들, 좋은 기업들 가운데 네. 미국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에 직접 투자하시거나 또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나 펀드가 있습니다. 특히 ETF. 네. 그런 ETF를 통해서 또 투자를 간접 투자를 해 놓으면 거기서 매월 생기는 이자 그런 것들을 이제 누릴 수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이제 시니어 분들은 대체로 어쨌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그런 시절을 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쵸. 예금만 꼬박꼬박 해도 또 그 돈으로 부동산 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다 성공적인 재정 관리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시는데 대신에 주식도 아닌 것이 채권도 아닌 것이 우리가 그것을 혼합형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섞어찌개 상품. 섞어찌개 그렇겠네. 상품. 요즘 같으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네.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를 때 좋은 국채가 있어요.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물가 연동 국채 같은 거. 이게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이익이 생겨요. 물가 연동 그래요? 국채. 오. 이런 상품들이 함께 버물려져 있는, 어우러져 있는 이런 혼합형 상품들이 많아요. 또 그런 상품들은 원본을 보존합니다. 원본 보존 그래요? 추구형이죠.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형. 추구형. 네. 원본 보존을 추구하면서 연 4%, 5%의 월 배당식으로 또 월 어떤 배당. 상품은 그것을 달러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돈을 쓸 데가 없으면 다시 재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군요. 등등의 이런 가운데 있는 중립형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은행 예적금 부동산이라는 이 단순 개념에서만 우리가 부동산 월세 네. 이런 단순 개념에서만 조금만 벗어나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다. 그러네요. 네, 그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부동산하고 생각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은퇴를 했는데 현금은 하나도 없고 예. 그냥 아파트만 달랑 하나 있는 거예요. 달랑이 아니죠. 요즘 아파트가 비싸니까. 그럼 내가 10억이라 하면 예. 그걸 이제 팔고 예. 한 3억짜리 수도권으로 이사 간 다음에 그 7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한 3년 5년 동안은 쓰지 않을 돈 그게 한 5억이라고 하면 예. 안전한 연금을 만들 수 있는 한 4, 5% 정도 되는 그 연금 저축 펀드 예를 들면 또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예를 들면 ETF 펀드 예. 또 혼합형 상품인 물가연동 국채 이런 원본 추구형 이런 것들이 한 4 내지 5% 기대 수익이 나오니까 꽤 괜찮은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아주 괜찮죠. 네,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목돈을 이제 연금으로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